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해요. 솔직히 좀 피곤해. 이제 나도 늙은 날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족 관계도 달라지는 것을.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시나요? 오늘은 55세 주부 박미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지요. 나이가 들어도 내 감정을 우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까지의 미숙 씨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55살이 됐어요. 진주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작은 아들 재민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니 또 명절이 다가오는군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부족한 게 많네요. 메모장을 꺼내서 장볼 목록을 적으며 혼잣말이 나왔죠. 아유, 어묵은 미리 데쳐놔야겠다. 며느리는 두부를 좋아한다고 그랬지. 올해 추석에는 서울에 사는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하린이가 내려온다고 했어요. 2박 3일 일정이라는데 생각보다 길게 머문다는 소식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가 힘들어도 뿌듯했었는데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질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죠. 장을 봐오면 예전처럼 쉽게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있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달력을 보니 추석까지 3일이 남았네요. 아직 장도 봐야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는데 아휴, 생각만 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준원의 가족이 오니까 기분 좋게 준비해야겠죠? 작은 아들 재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추석 준비하고 있어. 형네 온다고 했잖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장볼 목록을 적다가 문득 며느리 하린이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하린이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늘 예의 바르고 조용한 며느리지만 그 마음속은 어떨지, 진심으로 우리 집에 오는 게 편한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준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장볼 목록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아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왜 이렇게 준비하는지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 모습을 재민이가 본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 피곤한 것보다 요즘 들어 자꾸 서운해지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는 걸까요? 추석 전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도 거의 끝냈습니다.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린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길이 많이 막힐 텐데 서두르지 말고. 응? 네, 엄마. 음식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할인이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며느리 할인이가 떠올랐어요. 결혼 초에는 할인이가 말이 없어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을 아꼈죠.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라 믿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할인이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답니다. 할인이는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대화가 이어지죠.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한테 싫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할인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준호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현관문 밖에서 할인이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해. 솔직히 좀 피곤해. 아유, 그냥 남편이랑 둘이 있고 싶은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낀 거리감이 착각이었던 건 아니었던 거지요. 할인이에게 우리 집, 아니 시댁은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할인이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서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신경을 썼는데 에휴, 그래도 다 어쩌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명절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음식 잘 먹는다고 칭찬하던 할인이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과 칭찬이 진심이었을까? 단지 예의상 한 말은 아니었을까? 장본 것을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휴, 나도 시어머니 있을 때는 그랬었나? 불현듯 예전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고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내 마음을 몰라주나 서운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네요. 내가 할인이를 너무 몰랐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명절은 조금 다르게 지내볼까 생각했어요. 할인에게 좀 더 다가가 보자고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데우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곧 준원의 가족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남편 제사상을 차리면서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그냥 아들 며느리가 오는 건데. 하지만 할인이의 전화통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뭐.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할인이에게 무서운 존재였을까? 시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을까? 그동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할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하린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준호가 먼저 인사를 했고 하린이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너희도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네, 오는 길에 먹었어요. 하린이의 대답은 짧고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유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라며 음식을 권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 피곤할 텐데 좀 쉬다가 차례 지내자. 준호와 하린이는 짐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마저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가족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또 허전해하고 이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 시간,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내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하린이가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뭐라고? 아니, 2박 3일 있는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요. 어머니, 네, 죄송해요. 저한테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요.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식사 후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린이도 명절이 부담이래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있을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시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밤에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휴,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존재가 됐을까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 맞이하는 것, 그게 내 존재의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이 돼버렸네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모두가 내 곁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하린이는 서둘러서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볼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길 조심해서 가. 남은 음식 좀 싸줄까? 괜찮아요, 엄마. 우리 집도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하린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너희도 잘 지내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작은 아들 재민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냥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계속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편하게 좀 보내요. 이젠 다 엄마 마음 알면서 표현 못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내가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는지. 근데 형네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녀가는 것 같고. 재민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재민이가 다 알고 있었네요. 에휴,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명절인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어요. 엄마, 요즘은 달라요. 형네도 바쁘고 형수님도 직장 다니고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댁에서 살지도 않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해요, 엄마는. 재민이의 말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왜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집 정리하고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엄마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해요. 내 행복?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나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니? 네, 있죠. 하지만 그게 꼭 명절마다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모두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요. 재민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재민아. 아이, 뭐래, 엄마.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잖아요. 응? 엄마. 재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큰아들 가족을 배웅한 뒤 저는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많이 남은 반찬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유, 이걸 언제 다 먹나. 그때 재민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 명절에는 내가 음식 다 할게. 그리고 형네는 못 내려오면 그냥 영상통화라도 하지 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이고, 네가? 요리도 못하는 네가? 아이고. 그때 재민이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나도 이제 30인데 아유, 뭘 못하겠어요. 재민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네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대신 망치면 책임져야 된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는 이제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민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은 다 알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동네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명절 직후라 피곤하다고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나갔어요. 미수가 오래간만이다. 명절 잘 보냈어?
그냥 그렇지 뭐.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다들 바쁘니까. 그러게.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야지. 아이고,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친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항상 가족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숙아, 우리 다음 주에 산책 모임 한다는데 같이 갈래? 요즘 건강도 챙겨야지. 아유, 그래, 좋아. 나도 이제 좀 움직여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변해야 할 땐가 보다. 그해 추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반찬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지 않고 그냥 사온 것을 그릇에 담았어요. 엄마, 이번엔 음식 별로 안 하셨네요? 재민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뭐 간소하게 해보려고. 형네도 뭐 안 온다고 했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엄마. 사실 준호에게 명절에 내려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전화로 물었을 때 준호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오히려 제가 말했죠. 올 필요 없다. 너희들 쉬어. 아빠 제사는 우리가 잘 모실게. 준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린이도 전화를 받고 받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례도 간단히 지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에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 몇 가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켜고 재민이와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예전 같으면 상 치우고 설거지하느라 바빴을 시간인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게 좀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엄마, 라면 잡수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지. 재민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재민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명절인데도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가벼워졌죠. 엄마, 오늘 어때요? 좀 심심하진 않아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아.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야.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엄마. 굳이 힘들게 명절 지킬 필요 없잖아요. 재민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꼭 형식대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준호와 하린이는 서울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엄마, 명절 오늘 잘 보내셨어요? 재민이랑 둘이 아주 편안하게 보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쉬었어요. 내년에는 꼭 내려갈게요, 엄마. 그래.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어. 시간 될 때 내려와도 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내 역할은 아니었네요. 명절이 지나고 몇 주 후 서울에서 하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준호가 전화하고 하린이는 잠깐 인사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린이가 직접 걸어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은 잘 쉬고 계세요? 갑작스런 전화에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떠냐?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는 쉬엄쉬엄 하지 뭐.
전화기 너머로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사실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데? 말해봐. 저희 이번에 추석 말고요. 그냥 따뜻한 봄날에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명절은 아니지만 좀 더 여유롭게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할인이도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할인이는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좋지. 너희 편한 날로 와. 나는 늘 여기 있으니까. 어머,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번에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제가 좀 무뚝뚝했죠. 사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다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전화를 끊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 할인이도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가갈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3번씩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걷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아유, 미숙씨 요새 아주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옆집 순자씨가 물었습니다. 아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제 마음을 조금 더 챙기기로 했거든요. 아유, 그거 참 잘한 결정이네요. 우리 나이에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해야 돼요. 걸으며 하는 대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내 마음도 챙겨야 할 때예요. 집에 돌아와 재민이에게 할인이의 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재민아, 봄에 준원의 가족이 온대. 정말요? 이야, 그거 좋네요, 엄마. 날씨도 좋을 때 오면은 다 같이 근처 공원도 가고 좋잖아요. 아유, 그러게. 명절이 아니라서 더 편할 것 같다. 그치? 재민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랬죠? 엄마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한다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았어. 봄이 왔습니다. 거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재민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준원에 온대. 방 정리해놨어? 네, 다 해놨어요. 근데 엄마, 이번에는 음식 별로 안 하셨네요. 간단하게만 했어. 오히려 다 같이 시장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자고 했지 뭐. 재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니? 당연하죠. 엄마도 이렇게 편하게 사세요. 항상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창밖으로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꽃들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명절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지. 그래도 내가 나를 먼저 챙긴 건 잘한 일인 것 같다. 재민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준원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할인이는 예전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아유,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것들을 사 먹었습니다. 명절 때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할인이도 처음으로 저에게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열었죠. 저녁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웃음소리는 더 많았어요. 할인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꼭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말이에요. 그치 어머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도 오래간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나는 내 감정을 우선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변하니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하더군요. 여러분, 저 박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좋은 시어머니, 좋은 엄마의 역할에 갇혀서 정작 제 자신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감정은 뒤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의무보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